자, 오늘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자. 정비법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러 좀 막 세세한 것까지 막 내기도 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6개에서요, 한 2개는요, 에이씨, 나도 몰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까짓 거는 그냥 찍고 그냥 4개 맞추면 됩니다. 4개를. 자, 같이 볼까요? 자, 쉬운 것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정비법입니다. 200페이지 1번. 정비 기반시설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나오죠, 그죠? 요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틀리면 안 돼요. 잘 나와 있지만, 그거 보시면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그죠?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얘는 뭐죠? 얘는 공동 이용시설이죠. 이용시설. 이것이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전부 다 맞는데 공동작업장. 그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건 바로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2가지로 구분해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 해당. 맞죠? 그죠? 2번, 자, 앞에 거 보지 말고 뒤에 거 봐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볼 거 없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뭡니까? 재건축. 저를 봐요. 중앙역에서는요,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이에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재개발은 그냥 열악. 재건축은 양호. 그렇죠? 이것만 알면 풀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얘는 뭐죠? 얘는 바로 재건축 사업이다. 3번, 도로, 또 나오잖아요. 지문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정비 기반시설. 4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근데 여기 만약에 재건축이라면은 해당하지 않죠. 그죠? 건축물 및 뭡니까? 그 부속 토지니까요. 5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죠? 요거는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맞는 겁니다. 용어 정의 파트를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책 봐요. 책 보시면 3페이지에 봐요.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주택단지 그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는 1번하고 5번이에요. 이 지문은 5번이지만 1번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법, 이건 건축법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용어 및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맞죠? 1번입니다. 그럼 틀린 거 봐야 되겠죠. 2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단독으로, 아니죠.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해당하지 않아요. 그냥 조합만. 조합이 단독 또는 조합은 가반수송이 얻어가지고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업자랑 공동시행. 그러니까 뒤에가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건축물하고 토지자가 나와 틀렸죠.
3번 준공일 기준 몇 년까지? 딴 건 몰라도 요건 알자. 몇 년? 40년. 40년. 예. 20년이 아니고 40년. 40년. 자, 4번 보시면 또 나오죠. 4번 봐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용 주차장 등은 공동 이용 시설이 맞는데 중간에 공원 틀렸죠. 공원은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참 야비하죠, 그죠? 딱 끼워놓고, 그죠? 이 나쁜 것들 말이야.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그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래서 및 틀렸고 또는 와 틀렸고 또는, 그리고 임차권자가 아니고 뭡니까? 지상권자죠. 그죠?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넘깁니다.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4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5번 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부러 이것 때문에 막 기본계획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나왔던 거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됩니다. 1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정비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공람할 때 항상 강조하죠. 세입자도 포함된다고. 그죠? 그 주민 속에는 누구도 있다? 세입자도 있다 그랬죠. 세입자. 2번 건축물의 건축설에 관한 계획은 요거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요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요것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3번 시군은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그죠?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는 5년마다. 수립은 10년 단위. 4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참 이게 야비한데. 여러분 책 봐요, 책. 이거를 참고하세요. 이런 문제 있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그 기본계획 내용 보시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11번. 그죠? 11번. 11번. 여기 11번에 있는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급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책이 없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거는 내가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의 책이 없어요. 없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5번은 맞는 거다. 6번 또 기본계획 수립 틀린 것. 1번 대도시가 아닌 시, 일반 시죠.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 필요 없어요 하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는 수립해야 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그러니까 시장인데 일반 시장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에서 수립하지 마 하면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번 공람 얼마? 공람 10살이죠. 기본계획은 공람 10살 이상, 정비계획은 30일이에요. 30일 이상. 아예 정리는 안 됐지만 이게 나왔던 거 체크하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3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
일반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고요. 4번 기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부에 고시하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정답은 너무 쉽겠죠, 그죠? 자, 재검토 몇 년마다? 5년.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보시죠. 재검토 5년마다만 알면 이 문제는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 지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돼요. 참,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우리 다 맞추지 마. 7번. 기본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기본 계획의 작성 방법 및 줄인 거야. 작성 방법 및 작성 기준 요거 말한 거거든. 기준 국장 요거야. 일부러 기준 딱 빼고 요거 낸 겁니다. 그리고요 2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일반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 중 읽어보세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한다. 적어봐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얘는요. 방금 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3번 보기 전에 여러분 책 봐요. 책 봐요. 책 보시면 5페이지 봐요. 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생략사항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죠? 보시면 거기에 박스 안에 생활권, 그죠? 생활권자가 들어가면 그 위에 9번하고 10번 예단, 예정구역, 당지발, 여기죠? 예단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거잖아요. 생활권, 예단, 생략, 이겁니다. 그런데 책 보니까, 문제 보니까요. 7번에 3번 봐요. 기본 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읽으세요.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틀렸죠. 예하고 단만. 그죠? 예정구역, 단지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략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 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4번 대장은 지방도계위 심의 전에 협의해라. 협의 거치고 심의하라. 항상 이거는 절차니까요. 5번 또 나왔네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8번 이건 뭐냐? 대도시 시장에 대해서만 묶어낸 겁니다. 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대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얘는 대장이 아니죠. 대도시가 아닌 시죠. 틀렸죠. 7번에 5번 지문도 있고요. 6번에 1번 지문도 있고요. 그죠? 같은 지문이. 틀렸죠. 2번 대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아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할 때도 승인받고 변경할 때도 승인받고 그러니까 대장이 아닌 시입니다. 3번 대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도계위 심의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를 요청하라? 아니,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기관장의 협의 거쳐 그냥 심의 거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협의해서 심의 거친다. 협의하면 바로 심의 거친다. 그 얘기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대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맞죠?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파트 쪽으로 해야 되겠다.
조금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비 줄여가지고 그냥 기본 계획. 자, 얘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까지죠. 그죠? 시장까지. 그래서 여기 일반 시장은 수립하면은 승인받아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수립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뭐죠? 정비 계획이죠. 얘는 수립, 얘는 입안. 특광 빼죠, 특광 빼죠. 그죠? 특광 빼고 대신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까지죠. 그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까지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죠. 얘는 정비구역 지정이죠.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얘는 얘한테 이렇게 신청. 나머지는 특시, 특도시장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문 중에 그죠? 예, 4번의 대장. 여기 대장. 여기 대장. 요 안에 있는 대장은 자기가 입안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맞는 편이죠. 5번 대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이것도 대장이 아닌 시장이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도 아니고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하면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요. 그러니까 정비 계획도 틀렸고 대장도 아니고. 넘깁니다. 자, 요건 좀 쉬운 편이죠. 9번, 자, 정비 구역 안에서 행위 중 시장 군수 등에 허가받아라. 허가를 받는 거 다 골라라. 기업,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중목의 벌채 허가받아요. 공유수면 매립 허가받아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적치 허가. 전부 다 맞는 거죠. 다 맞아요. 정답 5번. 자, 하나 더 10번. 정비구역에서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자, 1번이 뭐냐?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설치. 얘가 바로 간이 공작물이에요. 얘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는 허가 받아요. 간이 공작물은 허가 안 받아요. 그 간이가 뭐냐고요? 탈곡장, 이번에 비닐하우스, 요건 전부 다 간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3번 경작 허가 안 받아요. 4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지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에서 허가 받아요. 답 4번. 5번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배양장 설치. 얘도 뭡니까? 간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그래서 1, 2, 5번은 간이 공작물. 공통점이 뭐냐? 농작물이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요 말이 항상 나와요. 11번 허가 안 받아요. 볼 거 없네. 1번 경작. 감사하게도 그죠? 12번 특광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여러분들 책에 잠깐 보시면 9페이지. 아니다. 9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가 아니고 해제니까요. 17페이지.
저를 봐요. 먼저, 딴 건 몰라도, 요거,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 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 2년. 조합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추진위원회. 기억 안 나요? 다들 그죠? 무조건 2년. 추진위원회가 없고, 조합만 없어서 일단 3년. 3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면 5년. 5년. 우리가 이거잖아요. 재개발은 뭐죠? 조합이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고, 재건축은 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나오는 곳에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같이 등장하면 2년, 얘가 등장 안 하고 얘만 등장하면은 3년, 얘가 등장하면 5년. 아시겠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일단 없으면 3년. 그 얘기잖아요. 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또 다음 주에도 강의하겠지만, 12번 봐, 12번. 1번,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나왔죠? 몇 년? 2년. 맞죠? 2번, 조합에 의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 조합은 나왔지만 추진위원회가 없죠? 몇 년? 3년. 3번에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왔죠? 잘 봐야 돼요. 나왔지만 밑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왔죠? 그죠? 몇 년? 2년.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면 일단 무조건 몇 년? 2년 빼고 3년. 3년 맞아요. 근데 5번 봐,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니까 예비요. 그죠? 몇 년? 5년. 4년이 아니고 5년. 제가 이거 내용 가지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따져가지고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이.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시행.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거환경, 환경 개선. 두 번째 재개발. 세 번째 재건축. 먼저 시행 방식, 방법. 이는 뭐죠? 환, 자, 수용, 관리에다가 혼용. 별로 안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죠? 얘는 관리하고 반지. 재건축은 무조건 관리처분 계획만. 그렇죠? 아파트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얘는 환지 안 나오죠. 재건축이니까. 그러면 책 봐요. 틀린 것 시행 방식. 1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무조건 어디에만? 재건축에만. 그죠? 예, 일단 맞아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저를 봐요.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있잖아요. 그죠? 환지세 없어요. 환지. 없죠? 그래서 틀렸죠. 그죠? 관리처분 계획만 있다. 환지 없다. 그죠? 답 1번이네요. 자,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다음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수용이죠. 일부, 전부 또는 일부니까요. 일부 수용 있고요. 혼용도 있고요. 주거환경개선. 3번에 전부를 수용 있고요. 그죠? 예. 이것도 주거환경개선 맞고. 4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재개발. 있죠, 그죠? 재개발은 관리, 환지 다 있으니까요. 5번 환지로 공급하는 재개발. 다 맞죠? 1번만 틀렸다 해서 요거 시행 방식만 가지고 나온 문제입니다. 방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죠. 주거환경 개선사는 뭐라고요? 환자, 수용, 관리 해놓고 혼용은 이 네 개 중에서 섞어서 한다 그 얘기죠. 환자, 수용, 관리.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관리. 그리고 혼용 있다는 것. 재개발은 관리, 환지. 시작. 관리, 환지. 한 번 더 시작. 관리, 환지.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관리 처분 계획이죠. 그 다음에 14번 가기 전에, 요 기억납니까? 자, 이 중에서요, 스스로 자 방식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환지, 수용, 관리. 자, 요거는 이제 시행할 때, 시행자를 빼놓고 시행할 때, 얘는, 자는 동의요건이 딱 하나하나. 일단 시행자 누구지? 일단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직접 해요. 얘는 일단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누굽니까? 토주공 등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럴 때 토주공 등이 할 때는 토주공 등의 할 때는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해요. 욕할 때만. 그런데 자, 나머지 환지, 수용, 관리는요, 먼저 일단 시행자 하기로 하고, 얘는요, 동의 요건이 뭐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뭐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봐봐요, 거기. 14번. 정리법상 가로 안에, 잘 봐야 돼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나오네요. 인가받은, 뭐야? 관리처분계획 있잖아. 잘 봐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 요 방법이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방법이다. 그 문제,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한마디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니은 세입자 과반수죠. 과반수. 문제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죠?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요? 2분의 1 이하. 그죠? 2분의 1 이하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 2분의 1 이하. 일단은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이하. 두 번째,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세 번째, 환자 관리 방식일 때. 뭐라고요? 환자 관리일 때. 자, 15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 1번, 시장, 군수 등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토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얘가 바로 스스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때 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혼용, 요거죠. 하여튼 여기. 스스로 하고 뭡니까? 환지로. 하여튼간에 이 네 개 중에 무조건 둘이 섞어서 혼용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사업 시행료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의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는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까지입니다. 재건축을 제외한 주거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사업 시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거환경이니까 디귿도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디귿은 재개발 사업 때도 똑같은 겁니다. 재건축은 아니고요. 다 맞는 거는 그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군수가 직접, 뭐냐면, 여러분들 22페이지 봐요. 22페이지. 그거 보시면 박스 있죠? 이게 뭐죠? 공공시행자. 그죠? 예. 시장운수 등이, 그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직접 하든지, 토지공 등이 하든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16번 얘기죠. 군수가 직접, 맞잖아요. 직접. 즉, 공공시행자가 직접 그 얘기죠. 틀린 것. 1번.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 직접 시행을 요청할 때 요거는 그 박스 안에 8번에 8번. 아시겠죠?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그 책에 7번. 그죠? 앞에 2분의 1 가반수, 이겁니다. 2분의 1 가반수. 이게요, 솔직히 조금 좀 속대 표현이지만, 지금까지 숫자 가지고 들려가기 때문에 내용 가지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대 표현으로, 2분의, 국공유지 하면은 2분의 1 가반수. 아니, 없으면은 2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국공유지 2분의 1 가반수. 그런 말 없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2. 그래서, 니은, 국공유지 2분의 1 가반수. 틀렸죠? 3분의 1 아니죠? 2분의 1. 나머지 3번 순환방식, 4번 천재지변, 5번은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2번. 맞죠? 몇 년? 2년. 제가요, 여러분 책 봐요. 내가 문제를 순간 내가 바꿔볼게요. 아직 바꿔볼게요. 16번 문제를 참고해서 재개발 사업을 제가 재건축으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16번을 군수가 직접 재건축 바꿨어요. 자, 요때 아까 2번을요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럼 다 맞죠? 그죠? 예. 만약에 재건축을 바꿨을 때 똑같이 2번을 다시 16번 문제를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으로 2번을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냈다면 그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몇 번? 왜? 왜? 아, 정답을 지금 3분의 1로 2분을 바뀌었으면 그 맞는 거잖아요. 일번 당연히 맞는 거잖아. 왜? 왜 3년이야? 봐봐, 박스 안에 있는 박스 안에 2번인데 2번. 정답 몇 번? 책을 보고 해도 좋아요. 정답 나왔어. 엉뚱한 걸 말해도 틀렸지. 3번 듣잖아, 그죠? 아까 정답 몇 번이라고? 아까 몇 번? 몇 번? 4번. 아까 전에. 근데 5번이 5번. 5번이 맞는데 엉뚱한 걸 얘기한 거야. 2년이 아니야. 왜 정답 5번일까요? 네? 책 보고 다 읽어봐요, 끝까지. 뭔 고시대냐? 다 읽어봐, 다 읽어보래, 끝까지. 뭔 제외요? 제거는 제외니까 다 5번에 5번. 이해되죠? 네. 미쳐불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문제풀이 할 때 다 문제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2번은요, 재건축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2번은. 그죠? 재개발일 때만. 만약 16번 문제를 똑같이 재건축으로 나왔다면 답이 2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번을 정답하기 위해서 2번을 맞게 바꾼 거예요, 내가. (17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자, 26페이지입니다. 저를 봐, 이게 문제가 원래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내가 한 50% 가까이 내가 다 버렸어요. 왜? 다 바뀌는 바람에. 그죠? 우리 양이 많은데 법이 싹 바뀌는 바람에 삭제된 거 다 버려야죠. 그죠? 그 많이 없는 거지, 현재. 원래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제 개정돼가지고 삭제된 것들 다 속가낸 겁니다, 이거를. 그래도 많죠, 그죠? 그래도 보니까 50문제 보니까.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요, 6개에서 4개 맞춰요. 근데 다 몰라 그렇지. 17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틀린 것. 자, 먼저 우리가 책 바이 책 보고 아무리 문제 좋아도 책 바이 책. 26페이지. 먼저요, 이래 보세요. 무조건 조합! 저를 봐요. 조합! 하면 무조건 재개발도 조합일 때, 재건축도 조합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니까 당연히 딴 게 안 나와요. 하지만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뭐라고요? 100명 이하는 정관으로 얘기해요. 저를 봐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재개발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20명이 안 될 때, 그죠? 얘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로 지정고시예요. 지정개발자로 지정고시예요.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은 그냥 지정고시 후에. 그때 뭐 한다고요?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은요, 무조건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에요. 무조건 동등하게. 뭐라고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항상 수의계약은 항상 경쟁입찰이 몇 번 이상? 2번 이상 유찰될 때만 라고 단서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17번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이 아니구나. 그럼 조합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무슨 뭐 정관 이건데, 그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이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죠, 그죠? 인가 후에 얘는 뭡니까? 규약. 그러니까 얘는 경쟁 입찰 방법을 하면 안 되고 뭡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뭘로? 규약에 따라. 규약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규약에 따라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또 하나 문제 푸는 포인트. 하여튼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그러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조합이 할 때. 또는 지정 고시 후일도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할 때 하는 것은 바로 나오질 않는다. 책 봐요, 책. 책 보시면 거기 쌍가로 2번입니다. 그죠? 무조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에 따라. 그죠? 근데 거기 위에 쌍가로 1번에 조합이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끝에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쌍가로 3번에 1번 나오죠, 그죠? 예.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무조건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무조건 안 나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규약 이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 우리끼리니까. 응? 자, 재개발할 때에 다 조합인데, 특히 재개발 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하자 그 말이잖아요. 몇 명이 안 될 때? 20명 미만일 때. 10명이 할 때. 10명도 안 될 때. 이해돼요? 그럼 시공자가 그거 하려고 사람들 달려들까요? 안 와요? 잠깐만, 안 와? 무슨 경쟁 입찰이야? 올 사람 미쳤냐 가게? 안 가요, 안 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게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그거 안 가. 네가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규약을 정해.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지. 그거 남는 게 먹을 게 있다고 그거 가. 해봐요. 원룸 하나밖에 안 되는데, 원룸 하나. 그러죠? 원룸 하나, 경쟁 입찰, 웃는다니까. 2번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도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안으면 작으니까, 나 같아도, 남는 게 없어, 나 같아도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재건축, 정비, 잠깐만. 왼쪽 하나 말았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17번에, 2번. 자, 2번. 군수가 직접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건 자유지만, 의무적이지만, 했다면은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이죠. 그죠? 책이 있어요.
추천하는 것은 자유예요. 하든지 말든지. 했다면 반드시 선정하여야 합니다. 거기 책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끝에는 추천할 수 있다 했다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3번 군수가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무조건 지정했다. 무조건 지정고시 하여튼 방금 1번처럼만 안 넣으면 전부 다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야. 선정해야 한다. 4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다 그러면은 정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5번 시행령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계획도 사항도 함께 포함을 시켜야 한다. 26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4번입니다. 책에 있는 거 맨 밑에 쌍가로 4번 내용이에요. 안전진단은 요것도 잘 나와요. 다 잘 나온대, 그죠? 안전진단 9페이지 책에 9페이지 쌍가로 4번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얘는 안전진단은 재건축일 때부터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의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요. 저를 봐요. 그 기출문제에다가 전부 다 돼 있는 글씨가 뭐죠? 수정.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왜?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바뀐 법률을 전부 다 수정해서 다 맞는 거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아시겠죠? 기출문제이지만 현행 법률에 맞게끔 전부 다 수정했다.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수정입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근데 아예 폐지된 것은 아예 삭제한 것이죠. 1번.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들어봐요. 직접 위반권자가 직접 하는 것은 그냥 계획대로 도래하니까 직접 하는 거야. 근데 요청은 뭐냐? 요청자가 나오면 분명히 몇 분의 몇 동의. 책 바이 책. 몇 분의 1?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 10분의 1. 그죠? 거기 9페이지 밑에 박스 보니까 1번은 정비계획에 위반권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합니다. 왜?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대로 도래했으니까. 그럼 2번은 뭡니까? 요청. 요청은 전부 다 동의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번 3분의 1 틀렸잖아요. 벌써요. 그죠? 10분의 1 3분의 1 틀렸죠?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해요. 이걸 먼저 책 봐요. 책 문제 보기 전에 책 보시면 10페이지 펴보세요. 3번에 가로 3번의 안전진단 대상은 뭐냐? 먼저 이게 중요하죠.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입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상가 건축물, 유치원 건축물 다 해당돼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다음에 박스 안에 1, 2, 3, 4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요? 제외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천재지변 등입니다. 항상 저를 보세요. 천재지변은 그냥 지진 나가지고 아파트 다 넘어갔는데 뭔 놈이 안전진단을 해. 그죠? 그냥 아야, 그건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용 금지. 어차피 못 써요. 그죠? 제외할 수 있다. 3번 자녀 건축물 10개 동인데 7개, 8개 해보니까 재건축 해야 돼. 한두 개 동 할 필요 없지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애초에 필요 없는데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 애초부터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책이 뭐냐? 18번에 2번이 뭐냐? 사용 금지. 그죠? 거기 조금 전에 1, 2, 3, 4 중에서 2번.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건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안전진단 실시를 제외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딱 세 놈. 안전진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안전진단 전문 관리업자. 여러분들 책 봐요, 책. 11페이지 맨 위에 안전진단 전문 기관. 아시겠죠? 맨 위에 안전진단 전문 기관. 두 번째 줄여 공단. 세 번째 연구원. 아시겠죠? 기관, 공단, 연구원. 안전진단만 해요 하는 기관. 안전진단도 하고요. 적정 컴퓨터까지 다 합니다. 공단하고 연구원. 하여튼 3번 한국시설안전공단. 그죠? 이건 뭐죠? 두 번째. 당연히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다. 맞죠? 4번 또 나오네. 천재지변 등 맨 끝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니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번. 먼저 그리고요. 조금 전에 먼저 이런 건요. 책이 없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책에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아까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어쩌고 되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는 자에게 10분의 1 도기 등등으로 요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면은 위반건자가 반드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게 원칙임을 알 수 있죠. 그만 하지 않더라도. 그죠? 내가 부담을 한다면 없는데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원래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봐요. 5번.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외.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19번 하나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19번. 안전진단 똑같아요. 틀린 것. 1번.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나오죠. 위반건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직접 하는 것이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이거는 직접 하는 거고요. 2번. 지리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아까 전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서 네 번째. 그죠? 맨 끝에. 제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번째. 3번.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등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고요. 책에 다 있어요. 4번. 시도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연구원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니죠. 들어봐요. 위반건자는 누구냐면요. 누구죠? 지웠잖아. 위반건자. 특시, 특도, 시, 군, 구 등이잖아요. 잘 봐요. 봐요. 특시, 특도, 시, 군, 구. 요거잖아요.
자, 얘가 누구한테 제출해요. 이거는 묘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얘는 제출하지 않아요. 특도는 지가 알아 다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맥주병 따고, 오징어 뜨고 다 지가 다 해요. 얘만 해요. 아시겠죠? 따져보자고요. 여기, 시장은 누구한테? 시위 누구예요? 네? 아니, 시장만. 누구한테 할까요? 도한테 하겠죠. 군수도 도한테 하고요. 굴은 누구한테요? 구청장은 누구한테 누구? 특광. 서울시 안에 구청장은 서울 갈 것이고, 광역시 안에 구는 강 갈 것이고, 득은 뭐예요? 광역시 안에 군이죠? 일로 가죠? 그것도 누구한테 가요? 득, 광, 도. 얘가 맞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지, 이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국장이 아니고 특광도. 거기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게 쉽냐, 그러니까 특광도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요것도, 특광도에게 해놓고 불표시하고 하나 빠졌습니다. 결정 내용이 빠졌어요. 결정 내용과 해설에 나와 있듯이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여튼 특광도라는 것 국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셋다 합시다.